이른 새벽 들녘에는 아직 이슬이 채 마르지 않았습니다. 박만수는 낡은 삽을 들고 밭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흙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었고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허리춤에 수건을 찬 채 김을 매며 하루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삽이 흙을 가를 때마다 낮게 이놈의 잡초들 참 질기구만.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멀리서 마을 이장의 아내 금자가 들판을 지나가다 손을 흔듭니다. 어르신 오늘도 새벽부터 일하시네요. 그럼요. 이 나이에 게으르면 몸이 굳죠. 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얼굴에는 고단함이 스쳤습니다. 금자는 짐작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건넜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만수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빛 하늘 사이로 햇살이 조금씩 퍼지며 논두렁 위를 덮었습니다. 그 빛 속에 아들 진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도시에 가서 돈을 벌겠다며 떠난 지 몇 년째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든 아들이었습니다. 만수는 허리춤에 메어둔 수건으로 땀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좀 자리 잡았겠지. 밤머리에 놓인 낡은 라디오에서는 트로트 한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멜로디는 허전한 마음을 달래주는 듯했죠. 그는 밭 한쪽에 잡초를 뜯으며 자식에게 남겨줄 생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밭이라도 남기면 진우 녀석 고생은 안 하겠지.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성실하고 꾸준하게 일하는 노인, 누구보다 믿음직한 농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매일 혼자 밭에 서 있는 이유가 외로움 때문이라는 거요. 해가 머리 위로 떠오를 즈음 트럭 한 대가 마을 어귀에 멈췄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청년이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전화를 받은 만수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몇 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벗고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그래, 진우가 온다고? 가슴 한켠이 따뜻하게 차올랐습니다. 그는 일손을 멈추고 밭 가장자리 돌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집 좀 치워놔야겠네. 냄비도 새로 사야 하고. 그날 오후 그는 장에 나가 소금을 사고 낡은 장판을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웃들이 누가 오세요? 라고 묻자 그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오죠? 이번엔 오래 있을 겁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는 집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았습니다. 손끝이 닳아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낡은 마루 끝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던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제대로 된 얘기를 나눠야지. 아버지와 아들로. 저 멀리 들녘에 붉은 노을이 퍼졌습니다. 만수의 얼굴에도 오래간만에 온기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말 아침 마당에 먼지가 일었습니다. 오랜만에 들려오는 차 엔진 소리에 박만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박진우가 내렸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시계가 번쩍였고 그 눈부심에 만수는 잠시 눈을 찡그렸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진우의 인사에 만수는 굳은 얼굴로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얼굴이 달라졌구나.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지만 온기보다는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만수는 직접 끓인 된장찌개를 상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도시밥만 먹다가 이런 건 오랜만이지? 진우는 젓가락을 들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버지가 정성껏 차린 반찬이 가득했지만 그의 눈길은 자꾸만 스마트폰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만수는 그 모습을 보고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이 많이 바쁜 모양이구나. 예 아버지. 요즘 사업 구상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진우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이번에 큰 기회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투자를 받으면 사업을 키울 수 있는데 담보가 필요합니다. 만수는 순간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담보라니 무슨 담보 말이냐? 아버지 땅을 잠깐 제 이름으로 옮기면 돼요. 사업이 잘 되면 바로 돌려드릴게요. 만수는 말없이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미소가 왠지 자신을 바라보며 말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리 말하니 믿어야지. 피는 못 속인다지 않냐? 진우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이 섞인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는 곧 서류 봉투를 꺼내 들고 준비된 펜을 건넸습니다. 만수는 손을 떨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 소리가 책상 위에서 뚜렷하게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이장 부인 금자가 들렀습니다. 만수 어르신 명의 이전이라니 너무 급하신 거 아니에요? 만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진우가 말하잖아요. 믿어야죠. 금자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자 집안에는 고요가 흘렀습니다. 만수는 방 한가운데 앉아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잘한 일일까 중얼거린 뒤 이불을 덮으며 스스로를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니까 잘 되겠지.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일찍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마당 끝에서 손을 흔드는 아들의 뒷모습이 멀어질수록 만수의 눈가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정을 애써 눌렀습니다. 믿어야지. 부모가 자식을 의심하면 세상이 서겠나? 그는 그렇게 자신에게 말하며 다시 밭으로 향했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따가워지던 어느 날 만수는 읍내 농협을 찾았습니다. 씨앗값을 치르기 위해 지갑을 열었는데 직원이 무언가를 묻는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어르신, 지난번에 땅이 매매된 거 아시죠? 순간 만수의 손에서 지갑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요?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분명히 소유주 박진우 그리고 매매 완료라는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만수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아꼈습니다. 이미 계약금이 들어갔어요. 매수인이 이번 주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다네요. 만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집으로 돌아와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이게 무슨 소리냐? 땅을 팔았다는 게 사실이냐? 전화기 너머로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번호를 잘못 누른 건가 하며 번호를 다시 확인했지만 진우의 번호는 그대로였습니다. 며칠 뒤 그는 마음을 다잡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이 살던 오피스텔을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관리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박진우 씨요. 벌써 한 달 전에 이사 갔는데요.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어요. 만수는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멀게 느껴졌고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마루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밭 위에 저녁 햇살이 내려앉았지만 그 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그는 낮게 읊조리며 손에 쥔 서류 복사본을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사라진 등기부가 종이 한 장처럼 얇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찢지도 못한 채 구겨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만수가 밭에 나오지 않은 걸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금자가 밥을 싸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집안에 쌓인 먼지와 찬밥을 보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진호한테 무슨 일 생긴 거죠?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가에 앉아 밭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햇살이 비쳐들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등기부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으로 박진우라는 이름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구나.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잔잔했지만 눈빛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조용히 찢어버리고 등잔불 아래 앉았습니다. 흙냄새가 아닌 종이 타는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은 적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문을 걸어 잠그고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른 채 마루 끝에 앉아 밭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지만 그의 어깨는 여전히 굽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바람이 세차게 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일어나 신발을 신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삽이 들려 있었고 이슬이 맺힌 흙길을 묵묵히 걸어 나갔습니다. 밭 가장자리에 도착한 그는 손으로 흙을 한 줌 쥐었습니다. 차가운 흙이 손바닥에 닿자 마음속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이건 내 손이 만든 흙이었지. 그는 혼잣말을 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땅 위로 금빛이 번졌습니다. 만수는 그 빛 속에서 무언가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은 듯 했습니다. 그는 남은 밭 일부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팔린 돈으로 작은 비닐하우스를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웃 청년 둘을 불러 구조물을 세우고 오래된 호스를 손수 연결했습니다. 금자는 씨앗과 꽃묘를 사다 주며 도왔습니다. 이 꽃은 잘 자라네요. 햇빛만 잘 주면 될 것 같아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은 덥고 흙먼지가 자욱했습니다. 만수는 허리를 숙여 땀을 뻘뻘 흘리며 삽질을 이어갔습니다. 허리가 아파 잠시 쉬려다 다시 흙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몸이 고생해야 마음이 살아나지. 며칠 뒤 작은 싹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싹을 손끝으로 살짝 만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라도 잘 자라다오. 마을 사람들은 밭에 생긴 새 비닐하우스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 연세에 또 시작이라니 대단하네. 하지만 만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꽃들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낡은 손이 흙을 만질 때마다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밤이 되면 등잔불 아래에서 꽃 묘목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단단해졌습니다. 한 달 뒤 첫 봉우리가 맺혔습니다. 연한 분홍빛 꽃잎이 비닐하우스 속을 은은하게 물들였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앉아 그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지난 아픔이 조금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젠 누구를 원망하지 않겠다. 흙이 나를 버리지 않았으니까. 바람이 비닐을 스치며 지나갔고 그 소리는 마치 꽃들이 속삭이는 소리 같았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투명하게 비닐하우스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박만수는 새벽부터 물을 주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꽃잎 위에 맺힌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는 손수 만든 나무 간판을 들고 입구에 세웠습니다. 할배꽃밭. 소박한 이름이었지만 그 속엔 그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을 지나던 젊은 여행객 한 명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꽃 사도 되나요? 만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행객은 꽃을 몇 송이 사가며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사진은 SNS에 시골의 기적 같은 꽃밭이라는 제목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진 속에는 햇살 아래 활짝 핀 꽃들과 삽을 든 만수의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이 차를 세우고 학생들이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TV에 나온 그 꽃밭 맞죠? 그 말에 만수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이웃 청년들은 포장과 배송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르신, 인터넷 주문도 받아봐요. 요즘 그런 거 인기 많아요. 며칠 후 지역 방송국에서 촬영팀이 찾아왔습니다. 기자가 카메라 앞에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이 꽃밭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만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잃은 게 많았어요. 근데 흙은 저를 버리지 않더군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카메라 너머로 묘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 방송이 나간 뒤 주문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어르신, 부산에서 꽃 좀 보내주세요. 우리 학교 졸업식에 쓰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마다 따뜻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금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만수 어르신 덕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요. 그날 밤 만수는 비닐하우스 불을 끄기 전 꽃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일어날 줄 누가 알았을까? 손끝으로 꽃잎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다시 사람들 속에 섰구나. 바깥에는 별빛이 내리고 바람이 천천히 꽃밭을 스쳤습니다. 꽃잎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마음도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불던 어느 오후 농원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박만수는 택배 상자를 들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잃은 채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그 얼굴은 바로 아들 박진우였습니다. 옷차림은 말끔했지만 얼굴빛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다가와 작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만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가방에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지퍼가 반쯤 망가져 있었습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다 잃었어요. 투자도 회사도 친구도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피곤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요. 만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든 택배 상자를 내려놓고 농원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자. 그 한마디가 전부였지만 진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집 안에는 따뜻한 차 향이 퍼졌습니다. 만수는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는 찻잔을 건넸습니다. 마셔라. 바람이 차다. 진우는 두 손으로 잔을 감싸며 조심스럽게 마셨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싸자 억눌렀던 감정이 터지듯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만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다 지난 일이야.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울었습니다.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 손수건은 세월의 냄새가 스며든 오래된 천이었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진우의 얼굴을 닦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손수건 네 엄마가 네 어릴 적 자주 닦아주던 거다.
진우는 울음을 멈추지 못한 채 손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고 만수는 그 손 위에 자기 손을 덮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지난 세월의 문을 노크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흐느낌 사이로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아버지와 함께요. 만수는 대답 대신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미소가 마치 이제 됐다고 말하는 듯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흙부터 다시 만져보자. 처음부터 시작하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농원에 나란히 섰습니다. 저무는 노을 아래, 아버지와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오래 묵은 후회와 용서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꽃잎 위에 떨어지는 노을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비닐하우스 안은 따뜻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박진우는 매일 새벽 아버지보다 먼저 일어나 물을 주었습니다. 손끝이 거칠고 손등이 트였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박만수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흙냄새를 좀 아는구나.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 꽃은 왜 여기에 심으셨어요? 만수는 꽃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밟히고 꺾이고 그래도 다시 피는 꽃이라서. 진우는 잠시 말을 잃고 꽃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 속에 자신의 지난 세월이 모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진우는 그동안 묻어둔 이야기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사업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집착, 그리고 배신의 순간까지.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책망도 훈계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은 넘어져야 세상 보는 눈이 생기지. 그의 말은 짧았지만 묵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 만수는 진우 몰래 작은 나무 팻말을 하나 세웠습니다. 아들에게 받은 상처로 세상에 꽃을 심다. 그는 망치질을 하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때 마침 마을 사람들이 농원에 들렀습니다. 어르신 글기가 참 좋네요. 금자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만수는 그저 웃으며 망치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진우는 그 팻말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글귀를 읽는 순간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가슴속이 뻐근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습니다. 손끝에 닿는 흙이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아버지의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우는 눈물을 훔치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삽을 들고 꽃밭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햇살이 붉게 번질 무렵 만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흙을 뒤집고 물을 뿌리며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깊은 평화가 흘렀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그 위로 노을빛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몇 해가 지나 할배꽃농원은 이제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관광버스가 줄지어 들어왔고 아이들은 들뜬 목소리로 뛰어다녔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었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입구 간판에는 여전히 그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배신이 나를 쓰러뜨렸지만 흙은 다시 나를 일으켰다. 그 문장을 읽은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농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박만수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바람은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흙냄새 속에서 깊은 평온을 느꼈습니다. 멀리서 박진우가 아이들과 꽃을 돌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진우의 손을 잡고 꽃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건 무슨 꽃이에요? 용서꽃이란다. 마음이 따뜻해질 때 피는 꽃이지. 진우의 목소리는 나긋했고 표정에는 예전의 어두움이 없었습니다. 박만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과 후회, 그리고 용서가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꽃밭 사이를 걸었습니다. 꽃잎이 발끝에 닿을 때마다 부드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이 흙이 나를 살렸구나.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고 그 빛은 마치 축복처럼 따뜻했습니다. 비닐하우스 한쪽에서는 금자가 손님들과 차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만수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꽃이 참 곱네요. 만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덕분에 잘 자랍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오랜 친구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농원은 한결 고요해졌습니다. 노을빛이 꽃밭 위로 번지며 모든 색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박진우는 농원 입구에 팻말을 닫고 조용히 불을 밝혔습니다. 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고 주름 사이로 평화가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흩날릴 때 그 미소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삶은 그를 무너뜨렸지만 흙은 끝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흙 위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나란히 새로운 계절을 맞이했습니다.